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등기 갈게요.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 마지막이네요. 이제 어느덧 이제 입문 과정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가등기가 나오는데,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등기죠. 가등기. 시험용으로.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한 회에 4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4문제가 가등기 문제였다고. 예.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는요. 처음에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 가등기는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일정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예요. 자, 그대로 읽으시고요. 이제 1년 동안 써먹을 거니까 시험용으로 이 문장을, 이 말을 3개의 단어로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1년 하면요,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이게 보여요. 1년 동안 계속 듣는데 보이십니다. 자, 첫째, 어떤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청구권. 일정한 청구권을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등기가 가등기다. 자, 가등기는 왜 하느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일정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만점이에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일정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 자, 그럼 이거 왜 나눴느냐? 문제 풀려고 나눈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 제가 화난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 인강 들으시는 분들 수강 후기를 보니까 항상 즐겁습니다. 강의할 때. 예. 여러분한테 화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화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화난 것 같다고 하니까 좀 죄송하네.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일정한 청구권을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자꾸 눈웃음 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죠? 많죠.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 뭐 지상권, 예. 오늘 한 거니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오늘 다 했죠. 예. 소유권도 등기할 수 있고, 용의권,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다음에 담보권, 저당권 다 등기할 수 있죠. 다 가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임차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오, 임차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맞는 말이라고요. 소유권만 가등기 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일 흔한 건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도 등기할 수 있는 거라면 다 가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일정한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청구권. 그럼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죠?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등기를 청구한다. 등기 청구권. 자, 그럼 볼게요. 소유권. 자, 요 두 번째. 이전 등기 청구권. 말 되나요? 소유권. 이제 소유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무슨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매수인이요.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한다. 말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말이 되는 거라고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말 되나요? 지상권 설정 등기요. 처음에 지상권 만들어주는 거. 지상권 설정 등기. 혼자 합니까? 아니죠. 사용하려고 하는 지상권자가 누구한테? 설정해주는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우리 계약한 거니까 계약대로 등기를 해달라.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무슨 등기 청구?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말 되는 거죠.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 자, 소유권 보존 등기요. 최초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해요? 아니죠. 이런 말은 없어요. 자, 여기서 또 첫째 또 헷갈리는 거. 자,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말하고 등기를 청구한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얘기는 어디다가 신청?
등기소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게 등기 신청이고, 등기 청구한다, 이 청구권. 청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 같이 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등기 청구. 그럼 보존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혼자 소유자가 혼자 하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보존 등기 하자라고 청구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보존 등기 청구하는 거 없어요. 그럼 보존 등기는 가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등기 가부 문제 풀려고 지금 쭉쭉쭉 정리하시는 건데, 가등기는 왜 한다고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일정한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는 가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다. 말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등기하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 일단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 되는 거라고.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한다? 말 안 돼요. 왜? 보존 등기는 아예 뭐가 없다.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설정 등기 청구권 말 된다 그랬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무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존 등기 가등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청구권이 있고요. 청구권을 그다음에 뭐 하려고? 보존. 보존한다는 것은 미리 확보해 둔다는 얘기예요. 특히 가등기에서는 미리 순위 확보한다 이런 개념. 미리 순위를 확보해 두겠다. 이런 게 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존 그러면 최초의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보전어에 니은 보전 그러면 미리 확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미리 확보해 둔다고?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청구권이 성질이 채권이어야 됩니다. 네, 채권. 이게 물권은 안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하시지만 이 가등기의 이론적 배경을 좀 보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95년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수인 을, 매도인 갑, 갑이 소유자예요.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거 언제 생겼죠? 매매 계약 언제 했어요? 3월 10일 날 했습니다. 아직 을한테 등기는 안 된 상태예요. 그럼 갑은 소유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있고. 자, 갑이 병한테 또 팔았대요. 95년 4월 10일 날. 자, 이중매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병도 매수인은 맞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을의 갑에 대한 권리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갑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둘 다 누구에게? 갑에게. 그럼 누가 선순위인가요? 갑에 대해서. 을하고 병 중에서. 선순위?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채권. 이것도 채권.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우리 오늘도 했지만 대항력이 없어요. 물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채권은 누구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을과 갑 사이에. 요 병의 소유권 청구권, 병과 갑 사이에. 이렇게만 권리가 관계가 형성되고 이렇게만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럼 순위라는 게 없다고. 대항력이 있어야 순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을의 권리, 병의 권리 다 뭐니까? 채권이니까 양쪽에 다 대항력이 없어. 그럼 둘 중에 누가 선순위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되셨나요? 동등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을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먼저 계약했죠? 3월 달에. 병은 나중에 계약했죠? 그럼 자기의 채권이 먼저 생겼나? 먼저 생겼죠. 3월 달에 먼저 생겼죠. 근데 먼저 생겼어도 순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을이 생각하기에 내가 먼저 계약했으니까 내가 선순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에 불과해서 순위가 없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계약을 했어도 내 채권이 먼저 생겼어도
나중에 계약한 병이 등기를 해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채권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뢰 입장에서 내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나의 권리가 무엇에 불과하다? 채권에 불과하다. 그러면 내가 계약을 먼저 했어도 나중에 계약한 병이 등기를 먼저 가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내가 낭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가등기라고 하는 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 권리, 이 소유권, 청권, 이 채권인 권리를 미리 뭐하고자? 확보해 놓고자.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보존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가 뭐다? 가등기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되니까 이 청구권의 성질이 청구권이 채권이어야 됩니다. 채권.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매매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등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을사의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이 등기 무효가 돼. 그럼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돼.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에요.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등기했어도 무효가 됐으니까. 자,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공부했던 거. 했었던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 네, 소유권 무슨 등기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말소 등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갑이 혼자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을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공동 신청이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로 안 하고 이전 등기 할 수도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인이 진정 명의회복. 예, 진정 명의회복. 기억나시죠? 진정한 명의자에게 갑에게 돌려준다 해서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그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의 권리인데요.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인데 갑은 보존할 게 없죠. 이미 소유자라고. 되셨나요? 이미 물권자예요. 그럼 이 청구권은요. 무슨 권리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냐면 이 소유권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제 민법 시간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게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이죠. 물권에 기해서. 그럼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미 소유자라고. 미리 보존하고 법리적으로 미리 보존하고 그러고 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권리 뭐죠? 이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권리 이름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요거는 성질이 물권이라고. 이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라고요.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의 청구권일지라도 성질이 그런 뜻이에요.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야 가등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네, 그래서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성질은 똑같죠.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 시험 문제는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요 지문보다도 말소 등기에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으로 더 잘 나옵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네, 가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갑니다. 자, 그러면 청구권의 성질이 여기 보존해야 돼.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것도 돼요. 장래. 앞으로 생길 거. 그래서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요. 당장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장래에 생길 경우도 있어요. 뭐가 붙어 있을 때? 부관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민법 시간에 민총 시간에 부관을 공부하셨을 텐데, 공부하셨어요. 민총 파트니까. 하셨는데, 한지를 모르시더라고. 붙여놓은 사항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말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약관 하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약관은 미리 정해놓은, 약속해놓은 사항을 약관 그러죠. 관. 한자로 관 그러면 무슨 사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관 하면은 미리 정해놓은, 약속해놓은 사항이 약관. 부관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계약을 하면서 붙여놓은 사항. 붙여놓은 사항을 부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계약을 해서 조건을 붙인다 이런 말 쓰죠.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럼 그 조건을 뭐라 하면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 붙여놓은 사항을 부관. 그래서 부관의 대표적인 게 조건하고 기한이 있는 겁니다. 조건하고 기한. 기한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그럼 이때 조건과 기한이 있을 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건에서 제일 의미 있는 그 조건의 분류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게 나오죠. 민법 시간에. 정지 조건을 붙여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정지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등기법 문제로.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정지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효력이 없다가 나중에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 차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차를 준다 그랬더니 아들이 땡큐 아버지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증여죠. 아, 내가 너한테 차 사줄게. 땡큐 아버지. 그러면 계약 성립한 겁니다. 자, 그럼 차 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너 차 사주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되십니까? 그럼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는 게 어떻게 돼 있다? 정지되어 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조건인 거죠.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지 조건에 붙어 있다. 그럼 앞으로 생길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생길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미리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정지 조건부. 자, 그런데 거꾸로 해제 조건. 이거 뭐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붙어 있으면요. 당장 그 계약의 효력은 생겨요. 당장은 생기는데 나중에 그 조건이 성취되면 없었던 것을 하는 거, 해제되는 것을, 효력을 없애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없어질 거죠. 아까랑 거꾸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대학교 들어갔다고 차를 사줬대요. 자, 사줬어요. 그럼 줬죠, 일단. 효력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조건을 걸었죠. 너 F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가져와야 된다, 내놔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줬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없었던 것을 하자는 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거죠. 그래서 해제 조건은요. 앞으로 생길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해제 조건을 성취하면 없어질 거죠. 없어질 것을 미리 보존한다는 것은 미리 확보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안 돼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돼도 해제 조건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시기하고 종기. 이게 기한이죠. 기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날짜. 장래에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것은 결국 그 날짜죠. 날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를 사줍니다. 사주는데 이렇게 했죠. 자, 내년 3월 1일에 사줄게. 지금 당장 줍니까? 아니죠. 내년 3월 1일 되면 사줄게.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시기예요. 앞으로 생길 건가요? 네, 생길 거죠. 그래서 시기부 청구권은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를 사줍니다. 줬죠? 줬다가 야, 자, 내년 10월 1일 되면 다시 내놔. 그럼 그때까지만 쓰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가 종기예요. 종기. 끝나는 게 종기. 되셨습니까? 그럼 종기는 없어질 거죠. 효력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없어질 것을 미리 보존한다는 건 안 돼. 그래서 시기부는 돼도 종기부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확정될 것도 가등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다? 정지 조건. 그다음에 시기. 이해되십니까?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지 조건은 지금은 정지되고 있다가 앞으로 생길 거예요. 가등기 돼요. 해제 조건은 없어질 거니까 안 돼. 시기부 그러면 앞으로 그날이 되면 시작할 거예요. 생길 거예요. 가등기 돼요. 종기부는 끝나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제인데 재작년에 이제 무슨 질문이 나왔냐? 사인증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사인증여 청구권 OX 사인증여. 자, 증여인데요. 자, 아까 자, 아버지가 자, 나 죽으면 차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나 죽으면 가져. 이게 뭐예요? 사인증여. 죽으면 받아가라. 사인증여. 여러분들 증여하고요. 사인증여하고 유언하고 헷갈리시는데 비슷하긴 한데 유언은 단독행위고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아버지가요. 혼자 이렇게 작성했으면 유언. 유증이 돼. 유증. 유언이 유증이에요. 근데 사인 증여 그러면 계약이라고. 아버지가 자식 불러놓고 야, 너 이거 받아. 네, 계약을 하는 거라고. 근데 대신에 나 죽으면 가져가. 이게 무슨 증여? 사인 증여. 비슷하긴 하지만 법적 성질은 달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사인 증여 청구권. 자, 죽으면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생길 건가요? 돌아가시면 생길 거죠. 장래 생길 거라고.
되셨나?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가등기 가부예요. 이게 그냥 가등기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아시는데 처음부터 좀 이게 맥락을 좀 잡으시고 기초를 좀 논리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가등기가 되느냐 마느냐는 이거 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자, 429페이지. 자, 가등기란 가등기나 본등기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후일에 할 본등기의 권리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하여 이걸 뭐라고 한다? 보존이라고 한다 그랬죠? 보존하기 위하여 부동산 물권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존하게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대상.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아시는 거.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담보권으로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러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면 즉 등기할 수 있는 권리면 다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도 되고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판매권 다 가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면 돼요. 자, 2번 가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 가등기 대상인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게 된다.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하고요. 물권 변동 청구권 다른 말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증은 물권 변동인가요? 그렇죠. 물권이잖아요. 물권 변동 이전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 청구권이에요. 물권 변동 청구권이 물권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물권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인데 그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다고. 말 구분하시겠나요?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또 실수 많이 하셨다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시험지에 물권 변동 목적의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다른 말이라고. 물권 변동 청구권 가등기 돼요. 근데 성질은 무엇이 된다?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다시 읽으면 가등기 대상인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인정된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청구권 시기부 됩니까? 앞으로 생길 거니까 시기부 돼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돼요. 반대말이 뭐죠? 시기부 반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가 뭐죠? 해제조건부. 이런 건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 밖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 그 밖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 아까 사인증여 이런 것들 가등기 할 수 있다. 3번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변동. 가등기는 권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보존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등기 이런 거 얘기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기는 청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받을 금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는 가등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다 계속 보존 등기로 내는데요. 다른 시험에는 이런 지문도 있어요. 자, 주소 변경이요. 명의인 표시 변경. 사람 주소 바뀐 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 없죠. 주소 고치는 거 혼자 주소 바뀌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는 가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등기 절차. 자, 그럼 이런 게 이제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자 보세요. 또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갑하고 을 사이에요. 매매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자,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자, 그럼 을의 입장에서 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 잔금 치르고 해야 등기 받을 거니까. 자, 그럼 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럼 을이 가등기를 받아두겠다. 좋습니까? 누구에게? 을에게. 좋은 거죠. 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등기는 항상 전제가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가 돼요.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 매매할 때 가등기 하는 거 잘 못 보셨을 거라고. 예. 자, 을이요. 예, 계약금 주면서 나 잔금 치기 전에 네가 다른 데서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가등기 해줘.
갑이 좋아 그러면 하는 거라고. 좋아 그러면 하는 거라고. 갑이 우리 매수인이 나 가등기 해줘. 불안하니까 나 가등기 해줘. 갑이 그러면 하지 마. 계약하지 마. 살 사람 많아. 그럼 안 하는 거라고. 되었습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뭐가 돼야 된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한다는 것은 뭐가 된 거다? 전제가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겠죠? 그렇죠? 가등기도 공동신청. 근데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시험 문제는 여기가 잘 나오거든요. 가등기는 단독을 할 수 있다. 여기가 잘 나오는데 요게 전제가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 을이 단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뭐가 된 상태에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단독을 할 수 있다. 이 말 뜻이에요. 자, 그럼 이때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가등기 절차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가등기 받고자 하는 을을 가등기 권리자라고 할 거. 받는 사람 가등기 권리자, 해주는 갑을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합의해놓고 을이 단독을 할 수도 있어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때 자, 갑한테 승낙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갑과 을이 합의했어요. 자, 가등기하기로 계약서에 썼습니다. 써놓고 다음날 을이 가등기 하러 가겠대. 그럼 갑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공동신청이니까. 자, 갑이 뭐라고 하냐? 나 바쁘니까 너 혼자 가서 가등기 하래. 그래도 된다고. 되셨나요? 대신에 승낙서만 써주면 돼. 그래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방법은 갑의 승낙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요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자, 나 가등기 해주기 싫어. 알아봤더니 가등기 해주면 나중에 불편하대, 복잡하대. 나 복잡한 거 싫으니까 가등기 그냥 없었던 거 하자. 안 해주겠대요. 그럼 안 해주면 됩니까? 안 되죠. 합의를 파기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합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해주기로 해놓고 갑이 가등기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때 승낙서 안 써주고 하면 을이 법원에다가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가 정식 소송을 걸어도 되는데요. 이때 있는 제도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제도예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래서 이 가처분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말의 뜻은요. 이 가처분을 생략하시면 좋아요. 용어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인데 가처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묵음이다.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가등기 해줘라라고 하는 명령을 말해요. 자, 을이요. 법원에다가 뭘 신청하면 된다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물론 이 사실은 소명을 해야 돼요. 합의했다고. 그래서 을이 법원에다 이르는 거죠. 갑이 가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계약서 봐라. 가등기 해주기로 해줬다. 그런데 안 해주니까 법원 보고 갑 보고 가등기 해줘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에요. 그러면 계약서 보니까 합의됐거든. 그럼 법원에서 갑 보고 명령을 해요. 너 해주기로 했던 것처럼 가등기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뭐라고 한다? 가등기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 합니다. 그럼 요거는 판결하고요.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판결. 우리 정식 소송 제기에서 판결 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등기를 상대방이 안 해주면 소송 걸어서 판결 얻으면 단독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 가등기도 판결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게 더 간단한 제도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명령서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가등기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430페이지 가등기 절차. 신청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두 번째, 가등기의 특칙.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죠. 가등기는 신청 정보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승낙서 내면 됩니다. 단독할 수 있다. 또는 니은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에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꾸 입에 배야 됩니다. 읽으셔서. 무슨 명령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에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되셨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그래서 가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등기는요, 이제 했다 치면, 가등기 했다고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존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가등기 했다고 해서 당장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 보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놨다고 했죠. 그럼 보존도요. 뭘 해야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본등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등기. 그럼 갑에서 을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를 하면 나중에 본등기 했죠. 그래도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아직 물권 변동 효력 없죠. 그래서 실제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 수 있다? 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때 용감하신 분은 병입니다. 법적으로는 돼요. 법적으로. 근데 병은요. 등기 보니까 을이 뭐가 돼 있는데 가등기가 돼 있는데도 소유권 이전 받은 거죠. 불안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죠. 효력은 없지만 사실상 경고하는 효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가등기 해놨어. 그래서 등기부에 딱 써놨는데도 병이 샀대요. 갑보다는 병이 용감한 거죠. 판 사람보다 산 사람. 병이 소유권 취득 받았어요. 그럼 여기 소유권 취득한 거 맞아요. 맞는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자 이거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이거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그럼 병도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거고 을도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거고. 그럼 누구의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죠?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순위를 받아야 된다고.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랬죠? 그럼 이 등기보다 이 등기가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걸 순위 보존적 효력 그런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순위 보존적 효력도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고 뭘 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순위 보존적 효력 그럽니다. 그러면 순위가 더 빠른 거니까 이 본등기 하게 되면 이 등기 가등기보다 늦게 된 이 등기는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럼 요거는 없애야 돼요. 말소.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가 됩니다. 뭐 하면서 요 본등기 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말소다.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가등기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가등기 효력 보시면 가등기 자체 효력. 가등기 자체로는 아직 효력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순위 보존적 효력 그러고 자, 맨 밑에 큰 4번이요.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 자, 본등기. 가등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걸자 가등기자 공동 신청한다. 가등기한 본등기 등기부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이다. 자, 뭔 얘기냐? 이게 본등기잖아요. 그럼 이게 공동을 해야 되는데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받아요? 갑한테 받아요. 그러면 이때 본등기를 받으려고 해봤더니 소유자가 바뀌어 있나요? 바뀌어 있죠.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도 병한테 본등기 받는 게 아니라고. 되셨나요? 갑한테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느 때의 소유자.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한테 본등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되고 요거는 이렇게 이전됐기 때문에 순위가 을이 빨라서 요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잘 나옵니다. 본등기의 의무자는 누구다?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다. 가등기 해줄 당시의 소유자이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예,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은 갑니다. 공동가등기권자는 생략. 자, 본등기 후에 조치 노란색. 자, 등기가는 가등기한 본등기라 했을 때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어떻게 하라? 직권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어떤 등기는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직권말소.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거 본등기를 했어요. 그럼 가등기 없애나요? 가등기 말소 안 합니다. 본등기를 했어. 그럼 가등기 역할 다 끝났다. 본등기까지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너 필요 없어. 그럼 가등기 말소하면 안 돼요.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는 그대로 둬요. 그래서 그 가등기 자리에다가 본등기를 합니다.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가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본등기도 말소하는 거예요.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한다 그랬죠? 가등기 순위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가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순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제 또 다른 절차예요. 자, 가등기 했어요. 자, 가등기 했습니다. 자, 이 계약이 취소됐어요.
계약이 깨졌어. 그럼 이 가등기를 말소하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등기하도 가등기를 말소 안 하는데 이 계약 자체가 해제,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이때 말소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요것도 자주 나오죠. 올해 또 나왔죠. 가등기에서 단골 지문들이 있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세 사람인데 볼게요. 그게 5번이에요.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럼 가등기 말소할 수가 있는데 가등기 권자 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근데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명인 동그라미. 그다음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론을 첨부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 되는데 가등기 의무자도 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 쓴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가등기 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좀 특이할까요? 병이 특이해요. 병.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 가등기 누가 했던 거죠? 갑하고 을이 했던 거죠. 그럼 말소. 갑하고 을이 공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소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요. 자기 앞으로 했던 거 자기가 혼자 말소할 수도 있고요. 갑이 혼자 말소할 수도 있어요. 갑이 단독. 근데 물론 그때는 갑이 단독을 할 때 을에 승낙서 가져가면 됩니다. 요 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수긍이 가잖아요. 자, 그죠? 근데 요 병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병은 이해관계인이에요. 병은 뭐 한 사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이죠. 제가 아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받았다. 그럼 병은 용감하다고 그랬죠. 용감하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한 사람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 아니다. 셋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첫 번째 용감한 사람.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등기 먼저 아무것도 생각 없는 사람. 아는데도 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 세 번째 다 알고 한 사람. 다 알고 한 사람. 이게 제일 현실은 많습니다. 뭔 얘기냐? 이 가등기 해놨는데요. 사실은 계약이 깨진 거예요. 옛날에 취소된 거예요. 취소.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해야 되죠. 근데 말소를 안 한 거라고. 되셨나요? 실체는 없는데 등기부에만 가등기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이 부동산 살려고 했더니 10년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 10년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거 뭐냐 그러겠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이거 옛날에 계약 취소된 거다. 등기부에만 있는 거다. 어떠니 다 물어봤더니 갑 얘기만 들을 수 없어서 다른 상황을 다 봤더니 그게 맞아. 을한테도 물어봤더니 맞대. 그럼 이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거죠. 대신에 병은 불안합니까? 그래도 불안하죠.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소하고 싶죠? 그럼 이때 병도 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해관계니까. 가등기가 자기보다 앞에 있으면 혹시 본등기가 되면 이 사람은 직권 말소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등기는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말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넓은 의미에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인도 당사자 범죄에 넣는 거라고요. 이해관계인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 이 사람이에요. 제3취득자.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이 제3취득자도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물론 을의 승낙서는 가져와야 됩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사자가 한 명이라도 상관없다. 공동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뭐는 가져와라.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는 받아와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가등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셨는데요. 그래서 가등기 가부 한번 쭉 정리하세요. 자, 가등기는 왜 하느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의미가 다 있다. 여기서 탈락하면 가등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럴 때 가등기 하는데 절차는 가등기는 하려면 합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동을 하든지 또는 합의해놓고 단독을 할 수도 있다.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물론 뭐는 가져와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법원에다가 뭐 신청하면 된다고요? 승낙서 안 써주면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 명령. 요거 신청해서 단독을 할 수 있다. 명령서 받으세요. 그리고 본등기를 해야 나중에. 그런데 중간에 등기가 있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서.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본등기하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셨던데 본등기를 하죠. 그럼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이때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이때인데 순위는 뭘로 본다? 가등기 한때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말의 뜻은 이거예요. 둘 사이의 소유권 이전되는 건 이때예요. 둘 사이의 소유권 이전되는 건 이때인데 취득은 이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뭐죠? 순위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순위 얘기할 게 없죠. 다른 사람 관계에서 그럼 너는 몇 등, 나는 몇 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사이에서 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순위란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이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시기는 소급 안 해요.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 한때고 그다음에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봅니다. 말의 뜻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등기들은 어떻게 하더라? 직권 말소해. 자, 그래서 본등기까지 다 한 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절차. 이 본등기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해놔놓고 가등기 계약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깨졌다. 그러면 이 가등기했던 것을 말소할 텐데 이 말소 자동 말소 아니잖아요. 신청 말소인데 공동으로 신청하든지 또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가등기 권리자, 즉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중요한 사람. 누구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까지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지금 연말에 지금 입문과정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공시법, 특히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정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을 두고 자, 음미하면서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법이 이제 효자 과목이 된다고요. 등기법은요, 한번 딱 틀이 잘 펴놓으면 이 점수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암기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서요. 전체 틀이 몸에 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등기법들은 조금 기본 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을 모두 마치고요. 내년부터 다시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과정 가지고 다시 지적버섯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또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고요. 모든 수업을, 입문과정 수업을 모두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